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솔루션. 안녕하세요, 장희주입니다. 대한정형외과 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중 2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데요. 골다공증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오늘 정형외과 신범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골다공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골다공증이 많이들 뼈에 좀 구멍이 많이 생기는 질병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뼈의 미세 구조나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뼈가 이제 약해지게 되고, 그 강성이 약해지면 그게 골절에 조금 취약한 상태가 된다. 그런 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약을 먹으면서 뼈가 이제 약해질 수도 있겠고,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화의 과정 속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제 뼈가 약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피부 관리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처럼 뼈도 관리를 안 하면은 이런 골다공증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 관리, 다이어트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뼈 관리가 중요하군요. 65세 이상 여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폐경 후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급격하게 소실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그 시기가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의 검사랑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밀도를 측정을 하는 검사를 하게 되겠고,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뼈가 이제 약해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피 검사를 통해서 골 흡수 표지자 그리고 골 형성 표지자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해서 간접적이고 직접적이게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자체는 WHO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준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마이너스 2.5다, 마이너스 2.4다 그 0.1의 차이를 가지고 이거는 골다공증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나눠서 치료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됐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골다공증의 치료 약제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아주 다양한 약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사제나 먹는 경구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조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의와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그 약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방법도 있고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 거군요.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아마 골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이제 낙상 사고가 많은 겨울철에 골다공증 환자들의 골절 사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잘 발생하는 부위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척추나 고관절, 손목 등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7, 80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척추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50대에서 60대 사이에서는 손목이나 발목 골절 등이 많습니다. 이 골절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완율, 결국에 사망률이나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일수록 척추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거동이나 그런데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골절이 한 번 생기면 또 골절이 생길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골다공증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모아왔는데요. 그럼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여기 보면서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Yes or No! 그럼 제가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조 증상에 관한 키워드인데 골다공증도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Yes or no? No. 없습니까? 네. 그러면 갑자기 찾아오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전조 증상은 뭐 전혀 없고 골절이 일어난 이후에만 이제 골다공증이 있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어떻게 보면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을 사일런트 디지즈, 그래서 침묵의 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50세 이상 여성이라든지 60, 70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미리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정상이면 정상인 대로 마음을 좀 놓으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면 되고요. 빨리 발견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건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침묵의 질병이라고 해서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검사를 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빠른 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다음 또 캡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치입니다.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골절처럼 치료가 일정 기간 끝나고 나면 완치가 되는 질병인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NO입니다. 완치는 없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나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치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기 검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완치는 없다.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주 검사를 받고 선생님을 자주 좀 만나 뵙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캡슐을 우리 교수님께서 하나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많은 캡슐이 있는데 다이어트입니다. 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아니다, OX? 네, NO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살을 많이 빼게 되면은 뼈에도 이제 하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살이 너무 빠지게 되면은 그 하중이 덜 가게 되고 자극이 덜 가게 되면 뼈도 이제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고 무작정 살만 빼면은 근육과 뼈가 다 같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근육 운동을 잘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이제 살을 찌우는 것은 또 좋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군요. 그럼 교수님이 좀 추천하시는 그 근육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 뭐 헬스에 가서 무게를 든다거나 이런 걸까요?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적당하게 꾸준히 이제 자극을 주는 정도면 되지 내가 너무 힘들게 낑낑거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계속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게 뭐 개인적으로 등산이 이제 오르막길은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정형외과적 관점에서 내리막길을 갈 때는 관절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장에 있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 정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리막길은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등산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산할 때는 케이블카가 있는 그런 산에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너무 높지 않은 산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신 헬스장에 있는 그 올라가는 계단 운동 있는 기계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다양한 궁금증을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너무 무서운 병, 또 걸리면 큰일이 나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관리하셔라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골다공증을 너무 어마무시한 병이라 생각지는 마시고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골다공증을 접근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골절이 생기게 되면
그때 불편감은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 관리를 하고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다공증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골다공증이 의심되면 빠르게 검사 받아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